확실한 기업들의 비밀 노트를 공개하는 시간. 안녕하세요. 스크린노트의 김나연입니다. 각종 대내외 리스크로 어떤 기업에 투자를 해야 될지 고민이 많이 되는 요즘 저희 스크린노트에서 확실한 기업들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오늘도 본격적인 강의에 앞서 시장부터 체크해보고 가겠습니다. 네, 오늘 코스피 미국의 연방공개시장위원회 통화정책회의를 앞두고 약보 합세로 마감을 했습니다. 외국인과 기관이 매도에 나서면서 지수를 끌어내린 건데요. 업종별로 살펴보면 시가총액 상위 종목 중 10대 종목 중 현대차, 포스코, LG화학을 제외하고는 오늘 모두 약간 하락하는 모습이었습니다. 한편 조선업계에 대한 업황 개선 전망이 나오면서 조선주들 오늘 상승하는 모습 나타내는데요. 현대중공업, 삼성중공업, 현대미포조선 오늘 빨간불로 마감을 했습니다. 한편 코스닥 시장에서도 역시 외국인과 기관이 매도에 나서면서 오늘 하락하면서 장을 마쳤는데요. 더욱더 자세한 시장 이야기는 우라노스 임호동 전문가님과 함께 하겠습니다. 전문가님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오늘 시장은 좀 어떻게 보셨나요? 네, 일단 오늘 시장 한마디로 좀 요약을 드리면 지금 주도주에 대한 약간의 악재로 인해서 외국인들이 좀 투기성 매물이 나온 하루가 아닌가라고 좀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무슨 말이냐면 사실 제가 우리 시청자분들에게 지금 시장의 주도주는 뭐라고 말씀드렸었죠? 바로 네, IT주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대표적으로 뭐 스마트폰 관련된 종목이라든지 또는 반도체 관련된 종목들이 현재 뭐 글로벌 업황도 상당히 좋은 데다가 우리나라 증시 자체를 좀 이끌어가고 있습니다. 사실 우리나라 국내 증시에 대부분들의 시가총액 상위 종목들이 IT주라는 걸 좀 의미를 한다라면 IT주가 상승을 하면 지수 상승을 좀 견인을 하게 되는데 바로 이제 전일장에 좀 약간의 뉴스가 나왔습니다. 산업통상부 장관이 삼성과 SK하이닉스 그리고 LG그룹의 부회장을 만나서 중국 지금 투자를 하는 것보다는 국내 쪽에 투자를 하는 게 어떠냐. 지난 사드로 인해서 롯데그룹도 역시나 철수를 했는데 괜히 중국 쪽에다가 이 반도체 증설을 하지 말고 국내 쪽에 투자를 해보는 게 어떠냐라는 발언이 잠깐 오갔던 것 같습니다. 자, 그러다 보니 오늘 뭐 LG그룹, 특히나 뭐 LG전자라든지 LG 디스플레이가 오늘 좀 주가가 좀 큰 폭으로 낙폭이 나왔으면서 외국인들이 좀 파는 모습이 나왔다는 겁니다. 자, 수급으로 잠깐 화면 보여드리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자, 그러다 보니까 오늘 전반적으로 시장의 수급을 보면 외국인들이 오늘 거래소뿐만 아니라 코스닥 시장까지 전부 다 대형주 위주의 좀 차익 실현 물량들이 좀 나왔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역시나 마찬가지로 선물 시장도 외국인들이 좀 매도를 잡아가는 모습이 나왔다는 겁니다. 그만큼 오늘 하루가 외국인들과 기관들의 이런 매도 금액이 커지다 보니까 증시가 아마 조금은 약했을 겁니다. 오늘 실제로 뭐 상승하는 종목들보다 하락하는 종목의 숫자가 정말 많았는데 그만큼 이제는 올라가는 종목의 숫자가 제한적인 좀 선별적인 장세가 되지 않을까라고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주도주 즉 IT주의 악재로 오늘 투기성 매물이 나왔는데요. 외국인들이 대형주 위주로 차익 실현을 하는 매도를 쏟아낸 그래서 증시가 조금 약한 모습이었던 하루였습니다. 네, 저희 계속해서 검색기에 포착된 특징주들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검색기는요, 시장에서 당일 가장 강한 종목들을 포착해내는 프로그램입니다. 실시간으로 급등주를 포착하는 거니까요. 여러분들 투자에 참고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화면으로 함께 어떤 종목이 포착됐는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총 이렇게 7종목이 포착이 돼 있는데요. 첫 번째로 손오공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미국의 대형 완구 체인이죠. 토이저러스가 막대한 부채 압박을 견디지 못하고 파산 보호 신청 절차를 밟을 것으로 그 소식이 전해지면서 오늘 상대적으로 경쟁사인 마텔이 반사이익에 대한 기대감으로 오늘 손오공도 주가가 급등하는 모습 나타내는데요. 왜냐하면 손오공의 최대 주주가 마텔이기 때문입니다. 전문가님, 오늘 이 손오공에 대한 일시적인 급등세일까요? 아니면 또 한 번 더 상승 파동이 일어날 수 있을까요? 네, 아무래도 이제 경쟁사에 대한 반사 이익인데 사실 손오공 역시나 지금 2분기 실적이 좀 적자를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이제 뭐 과거에는 사실 뭐 완구 제품들이라든지 이런 뭐 캐릭터 사업 부분들이 워낙 우리 아실 겁니다. 저 같은 경우만 하더라도 어릴 적에 뭐 레고라는 그런 뭐 장난감도 실제로 뭐 만지고 자랐는데 지금은 어린애들이 어떤 장난감 갖고 노나요? 사실 요즘에는 장난감 잘 안 갖고 놉니다. 대부분들이 네,
뭐 초등학교뿐만 아니라 뭐 5살 때부터 스마트폰을 갖고 놀게 되는데 아무래도 이제 스마트 기기에 좀 익숙해져 가고 있다 보니까 완구 제품 관련된 종목들은 실적이 잘 나오지 않고 있다라는 거죠. 근데 그에 반해 가지고 지금 경쟁사인 토이저러스가 파산 신청을 했는데 보통 이제 경쟁사의 공장이 발화가 되거나 또 화재가 일어나거나 또는 경쟁사가 파산이 일어날 경우에 가끔씩 이제 뭐 단기성으로 한번 급등이 나오게 됩니다. 자, 그래서 손오공이 좀 단기성 급등이다라고 보셔야 될 것 같고 여기서 좀 상승 추세로 바로 올리기보다는 단발적인 좀 대응을 하실 필요가 있다는 거죠. 자, 어찌됐건 간에 오늘 시장에서 그래서 이 종목이 이슈에 부합했었던 종목이고 이슈가 부합하다 보니 당연히 네, 수급은 쏠리게 됩니다. 자, 그래서 오늘 상승을 했는데 이 종목 기술적 흐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봉상 보시면 아시겠지만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사실 완구 제품들은 지금 적자를 기록하고 있기 때문에 손오공 역시나 지금 계속적으로 낙폭이 나올 수밖에 없습니다. 아마 특별한 재료가 있지 않거나 특별하게 이 매출이 늘어날 수 있는 부분이 없다라면 추세를 올리기는 어려울 것 같아요. 그래서 만약에 오늘 이 종목을 접근했다가 혹시나 현재 지금 이 윗꼬리대에서 나는 혹시 오늘 매수를 했는데 물려있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은 내일장 단기 반등 시에 좀 정리를 하시는 전략을 피하실 수 있다는 겁니다. 자, 그러면 분봉상으로도 한번 보겠습니다. 자, 오늘 개장되고 나서 개장한 이후에는 사실 종목이 개장한 이후에는 좀 낙폭이 나왔었던 자리가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수급이 전혀 없었고 9시부터 시작해서 9시, 10시, 11시, 12시까지 전혀 거래량 없는 흐름이 분봉상 보였었는데 미국의 이 토이저러스가 파산 신청을 했다라는 이야기가 나오면서 당일 이슈가 장중 1시에 부각이 됐었고 요때부터 거래량이 좀 등장을 했던 것 같습니다. 자, 실제로 요 자리 잘 보시면 앞전에 시가가 요 구간대인데 시가가 3,850원대입니다. 자, 근데 3,850원 전에 한번 급등이 나오면서 거래량이 붙어줬었고요. 실제로 눌림목이 나왔다가 재차 상승하는 구간, 정확하게 N자형 패턴의 구간이 나왔는데 요 구간대가 뭐라고 말씀드렸죠? 네, 우라노스가 말씀드렸다시피 첫 번째 상승이 아니라 두 번째 상승에서 정고점을 뚫게 되고 거래량이 동반된 상승이 나온다라면 요런 자리가 바로 정확한 매수 자리다. 그래서 검색기에는 요런 자리들이 좀 포착되게 되어 있습니다. 요런 자리들에서 아마 종목을 매수하신 분들은 당일날 오늘 이렇게 또 주가가 상승을 하면서 뭐 상한가까지 좀 직결을 상한가까지는 직결이 되지 못했지만 뭐 장중에 뭐 10%대 이상의 좀 수익까지도 한번 노려볼 수 있었던 종목이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손오공 경쟁사 이슈로 인해서 단기적으로 급등한 거기 때문에 단발적으로 대응하시면 좋겠다는 의견 제시해 주셨습니다. 네, 다음 종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다음 종목 오늘 정말 큰 상승세를 보인 셀로메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셀로메드는요, 무릎 반월상 연골 및 연골 치료를 위한 치료제 연구 개발 결과를 내일부터 3일간 열리는 국제 인공관절술 학회에서 발표할 예정이라고 밝히면서 주가가 급등하는 모습을 나타냈는데요. 이 반월상 연골은 무릎 관절이 원활하게 작용하는 데 있어서 없어서는 안 될 필수 부위라고 합니다. 또 이와 관련한 시장 규모가 약 3조 원 정도 되고 또 매년 약 6%의 성장률을 전망이 되기 때문에 앞으로도 좀 전망이 긍정적이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드는데요. 전문가님은 셀로메드 어떻게 보시나요? 네, 우리 앵커님이 말씀하신 내용 그대로입니다. 사실 뭐 제가 설명을 안 해도 될 정도로 좀 자세하게 설명해 주셨는데 셀로메드가 그렇죠. 지금까지는 사실 뭐 이슈가 상당히 부족했었던 종목이고 모멘텀이 없다 보니 주가가 지속적으로 좀 낙폭이 있었던 종목입니다. 사실 이 종목이 제가 좀 아픈 기억이 있는 종목인데 저희 아버지께서 사실 작년에 저 몰래 주식을 하시다가 좀 손실 보신 종목입니다. 그래서 제가 이 종목을 정말 분석을 많이 했었습니다. 근데 이 셀로메드가요, 지난해까지만 하더라도 적자를 기록을 했었고 한미 FTA에 승인을 받지 못해서 사실 주가가 하락을 했었습니다. 자, 근데 이번에 나온 이슈가 뭐냐면 결국은 이 무릎 연골 손상에 대한 치료제, 사실 우리 계속적으로 고령화 사회가 되면서 나이가 들면 들수록 가장 문제가 되는 건 결국 이 연골이 약해집니다.
뭐 30대만 넘어가더라도 요즘에는 젊은 사람들조차도 계속적으로 사무실에 오래 앉아 있다 보니까 무릎 연골이 약해져 가지고 실제로 많은 국민들이 또 이용하는 치료제가 연골 치료제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 셀로메드가 시장 규모 자체가 상당히 큰 이 3조 원 시장에 이 연골 치료제를 좀 만든다라고 보실 수 있을 것 같고요. 바로 이제 내일부터죠. 내일부터 이 국제학술에서 이 연골 치료제에 대한 발표가 나올 것 같은데, 그래서 오늘 좀 주가가 상한가까지 직결이 됐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아무래도 이제 이런 뭐 제약주나 헬스케어 관련된 종목들은 이런 뭐 임상실험이라든지 또는 신약 출시에 대한 기대감에 의해서 주가가 한번 급등들이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 체크하실 필요가 있는데, 자, 오늘 그러면 장중에 기술적 흐름 한번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분봉상 보시면 이런 종목들을 어느 구간대에서 공략을 해야 될까요? 개장되고 나서는 사실 전일 대비해서 주가가 낙폭이 있었고, 개장하고 1시간 동안 거래량이 없는 분봉의 흐름이 나왔습니다. 그리고 뭐 10시에는 잠깐 일시적으로 거래량이 붙는 모습이 나왔으나 금세 매수세가 죽어버리면서 매수 구간대가 전혀 안 나왔어요. 앞전에 첫 번째 상승 구간 대비해서 눌림이 나왔다가 재차 상승이 나온다라면 제가 그런 구간대 접근하라고 했죠. 근데 우리 아마 개인 투자분들이 이런 구간만 보고 매수하신 분들은 매수하자마자 종목이 떨어져서 아마 이런 자리들 손실봤다라고 생각을 하실 겁니다. 자, 그러면 정확하게 어느 구간대에서 이런 종목들을 포착을 해야 되느냐? 자, 보겠습니다. 자, 역시나 이 종목 오전장에는 전혀 움직임이 없었는데 1시 들어가면서 정확하게 여기서부터 거래량이 등장을 하게 됩니다. 자, 1시 10분부터 거래량이 다시 들어오면서 첫 번째 상승 파동이 나왔는데 요 구간대 바로 접근하는 게 아니라, 자, 눌림 자리를 확인하라고 했죠. 자, 눌림 자리를 확인했다가 재차 상승 나오면서 첫 번째 파동의 전 고점 매물을 소화하면서 이 매물대를 잡아먹는 거래량이 동반되다 보니까 이런 자리가 바로 우리 투자하시는 분들에게 정확하게 매수 구간대를 주는 자리다. 이런 자리들을 공략하신다라면 오늘 뭐 장중에도 상한가까지 이렇게 직결될 수 있는데 정확하게 검색기에서는 이런 자리들 포착해준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셀로메드 첫 번째 상승 구간 이후 재차 상승 파동이 나올 때 매수하는 게 좋겠다. 이런 투자 전략 제시해 주셨습니다. 네, 저희 마지막으로 또 다른 제약주인 바이오리더스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제약주가 참 많이 포착이 되는 것 같은데요. 전문가님, 이 종목은 어떤 이유로 포착이 됐을까요? 네, 말 그대로 이제 뭐 제약주가 오늘 검색기에 좀 포착이 됐는데 그만큼 오늘 시장이 이슈가 좀 제약이지 않았나 싶습니다. 이 바이오리더스 무슨 관련된 종목이냐면 여성의 이제 뭐 자궁경부암 치료제를 만드는 기업입니다. 사실 이 자궁경부암이 제가 우리 뭐 온라인 공개 방송 오셨던 분들에게도 한번 설명드렸던 내용인데 이 자궁경부암이 사실 여러분들 남성 때문에 걸리는 병이라고 합니다. 사실 뭐 남성에게 보통 이 파필로마 바이러스가 실제로 몸에 있는 남성이 평균 한 45% 정도 되는데 이 남성의 면역력이 떨어진 상태에서 성관계를 갖게 되면 바로 그 바이러스가 여성에게로 전염이 되고 15년 또는 30년 뒤에 자궁경부암까지 또 이르게 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지금 이 자궁경부암이 좀 전 세계적으로 아마 좀 이슈가 최근에 됐었습니다. 그러다 보니 이 자궁경부암의 신약 치료제에 대한 부분들은 당연히 시장에서 이슈가 될 수밖에 없는데 이 바이오리더스가 이번에 3상 실험에 들어간다라는 이야기가 나오면서 기대감으로 앞으로 3상이 끝나게 되면 결국은 시장에 상용화가 되죠. 이 치료제가. 그렇기 때문에 오늘 좀 상한가까지 직결이 됐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요것도 그럼 기술적 화면으로 보도록 할까요? 자, 보시면 이 종목도 오늘 뭐 상한가까지 직결이 됐는데 우리 뭐 투자자분들이 또 매매를 하시면서 가장 이제 해보고 싶은 게 내 계좌에 상한가 같은 종목을 한번 넣어보는 거죠. 근데 이 상한가를 어느 구간대에서 공략을 해야 나한테 온전히 상한가를 줄 수 있느냐? 자, 보겠습니다. 분봉상 보면 사실 개장되고 나서 거래량 없는 분봉이었습니다. 1차적인 상승이 나왔지만 거래량 동반된 상승이 아니라
거래량이 없는 상승이었고요. 그러면서 눌릴 때도 역시나 거래량이 없었습니다. 근데 자, 정확하게 9시 20분부터 27분까지 1차적 상승세가 나오면서 거래량 동반된 1차적 상승세가 나왔다라는 거죠. 자, 그러면 요 자리가 일단은 제가 우라노스가 말씀드렸죠. 관심 자리를 가져라. 자, 관심 구간을 가진 다음에 첫 번째는 다시 한번 2차적인 눌림목이 나올 거고 재차 상승할 때 전 고점, 이 매물대를 돌파하게 되면서 거래량들이 같이 동반이 된다. 바로 이런 자리가 우라노스가 정확하게 말씀드리는 매수 구간이고 우리 검색기에 포착되는 구간이다. 자, 그래서 오늘 요 자리가 현재 6,250원 구간대인데 요 구간대부터 이렇게 좀 추세적으로 갖고 간다라면 오늘 뭐 상한가까지 한번 우리 계좌에 도전을 해볼 수 있는 종목이 아닌가 싶습니다. 네, 바이오 리더스까지 오늘 총 이렇게 세 종목 함께 살펴봤습니다. 네, 오늘 뭐 검색기에도 이슈로 포착된 종목들은 제약주입니다. 왜 제약주가 오늘 포착이 됐을까요? 앞으로 시장이 조금 변화될지 모른다라는 건데 제가 그동안 여러분들에게 시장 주도주는 IT와 게임주라고 설명드렸습니다. 어제까지 제가 게임주에 대해서 모든 걸 정리해드렸고요. 오늘부터는 제가 우리 투자자분들이 가장 관심 있는 제약주에 대해서 강의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시장 주도주 게임주에 이어서 오늘은 제약주에 대해서 꼼꼼한 강의해 주신다고 하니까요. 여러분들 기대 많이 해주시고요. 그럼 지금부터 핫한 기업들의 시크릿 노트 시작합니다. 네, 반갑습니다. 우리 이데일리 시청자 여러분들, 우라노스 이모동입니다. 자, 벌써 화요일입니다. 글쎄요, 이 시크릿 노트라는 방송을 시작한 지 아직 한 달이 채 되지 않았는데, 우리 투자자분들과 월, 화, 수, 이 3일 동안 이 8시 방송을 계속적으로 좀 진행하고 있는데, 정말 많은 기업들을 소개시켜드리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정말 시간 가는 줄 모르겠고 저는 벌써 이 방송한 지 벌써 몇 개월 지난 것 같은 느낌이 듭니다. 혹시 여러분들도 그렇게 느끼시나요? 아직은 낯서진다고 하시는 분들도 계실 거고요. 매일같이 봐서 또 즐겁다라고 하시는 분들도 계실 것 같은데 오늘 혹시나 처음 방송을 보시는 분들 같은 경우는 오늘도 역시 우라노스가 여러분들을 위해서 정말 좋은 정보, 좋은 종목을 준비해 왔으니까 꼭 집중해 보시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계속적으로 이 방송 보고 계시는 분들이야 아시죠? 이제 우라노스가 소개시켜 드리는 종목들이 지금 시장에서 주도주 역할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자, 그래요. 그래서 오늘도 제가 이제 앞으로 시장에서 하반기 시장을 이끌 수 있을 만한 종목이 어떤 게 있는지 소개시켜 드리려고 왔습니다. 자, 우리 시크릿 노트. 이 우리 방송 프로그램 이름이 시크릿 노트입니다. 왜 시크릿 노트일까요? 그만큼 말 그대로 비밀 노트입니다. 제가 그동안 혼자 분석을 했었던 기업들 또는 직접 탐방을 했었던 기업들 여러분들이 모르는 내용들을 제가
여러분들에게 알려드리려고 준비한 만큼 꼭 집중해 보시고 우리 투자하시는데 꼭 도움되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도 강의 또 시작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화면 보여드리면서 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은 제가 여러분들에게 제약주를 준비했습니다. 처음 이 방송 출연할 때가 9월 4일이었습니다. 바로 이제 첫 주에는 앞으로 시장의 주도주는 IT다 라고 설명을 드렸었어요. 뭐 OLED 설명드렸고 실제로 뭐 인쇄 회로 기판 관련된 종목들도 소개시켜 드렸는데 뭐 대표적으로 대덕전자라든지 이녹스 첨단 소재 또는 SKC 코롱 PI, 코롱 인더스트리트 전부 다 지금까지 신고가 달리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이제는 우리 투자자분들이 무서워서 잡을 수가 없습니다. 계속 올라가는데 고점에서 잡기가 어렵죠. 그리고 제가 지난주에는 게임주를 설명드렸는데요. 게임주들이 전부 다 지금 뭐 넥슨 GT도 뭐 2연상 같고요. 또는 나머지 종목들도 급등 랠리가 나오다 보니까 매수 자리를 찾기가 어렵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저점에 있는 종목, 조금 더 저가에 있는 종목을 잡을 수 있는 게 있느냐? 그게 바로 제약주입니다. 왜? 오늘 검색계에도 포착이 됐다시피 지금 최근의 이슈가 제약주가 될 겁니다. 왜 그런지 하나하나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 화면 볼까요? 제가 지난주에도 잠깐 보여드린 표입니다, 여러분들. 여러분들이 어떤 종목을 갖고 있는지 한번 생각해 보라고 했고 혹시나 내가 지금 정부 정책에 어긋난 종목을 갖고 있는지 한번 꼭 체크해 보라고 했었죠. 자, 보겠습니다. 지금 제가 그동안 소개시켜드렸던 IT주들은 대기업들의 투자가 확대가 되면서 결국은 실적이 직결되다 보니 펀더멘탈적인 측면이 강하게 반영을 하면서 주가 상승을 하고 있다는 거죠. 정부 정책 또한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섹터들을 볼게요. 지금 대출 규제 때문에 금융주들은 하락을 했습니다. 물론 FOMC를 앞두고 있어서 금리 인상에 대한 부분이 부각되다 보니까 최근에 은행주들은 조금 반등이 나오지만 여전히 정부 정책상 대출 규제라는 부분이 중장기적인 실적을 무너뜨리게 될 겁니다. 그리고요, 현재 정부에서 통신비 규제 때문에 통신주들 하락하고 있습니다. 사드 배치로 인해서 역시나 중국에 관련된 기업들, 뭐 소비주, 유통주, 뭐 자동차 또는 호텔 전부 다 역시 면세점 사업까지 주가가 하락을 하고 있죠. 그리고 또 보겠습니다. 뭐 부동산 규제 그리고 중국의 수주에 대해서 중국의 수주를 뺏기면서 조선주들까지 하락을 했었습니다. 물론 오늘은 조선주가 수주를 확보하면서 올라갔지만 아직까지는 상승 전환하기에는 좀 무리가 있을 겁니다. 그러면 얘네들을 제외하고 봤을 때 어떤 업종들을 봐야 될까요, 여러분들? IT 어렵다라고 들었었죠. 게임주 소개는 시켜드렸습니다. 하나 남은 게 바로 제약주입니다. 자, 제약주 바로 글로벌 임상 신약 기대감에 의해서 주가가 상승을 한다고 했는데 보통은 기대감으로 인해서 상승하는 종목들이 많습니다. 하지만 사실 제약주들도 펀더멘탈이 강한 종목들이 있다는 겁니다. 왜 그럴까요? 하나하나 보도록 할까요? 자, 그 다음 자료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제가 말씀드렸는데 일단은 글로벌적인 시황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뭐 다우지수, 나스닥 제가 자료를 잠깐 준비했는데요. 현재 다우지수가 신고가를 그리고 있고요. 나스닥 역시나 지금 미국 증시 전부 다 신고가를 그리고 있습니다. 자, 이 글로벌 시황 자체가 미국의 지수가 상승을 하고 있는데 이 지수의 상승을 누가 견인하고 있는지 우리는 찾아봐야 됩니다. 왜요? 그만큼 이 지수를 끌어올리는 산업은 현재 전방 산업이 좋다라는 거고 업황 자체가 좋다라면 그 업황이 우리나라 증시에도 영향이 나오게 될 겁니다. 이걸 바로 월가를 추적하는 월가 추적 매매라고 볼 수 있는데요. 자, 다우지수와 나스닥을 그러면 누가 상승을 시키고 있느냐? 첫 번째는 물론 IT주들이 상승을 시키고 있습니다. 뭐 애플이라든지 넷플릭스, 그리고 아마존, 구글, 소위 말해서 빵이라고 불리는 이 대표적인 기술주들이 상승을 하고 있고요. 근데
IT를 뒷받침하는 섹터가 있었는데 그게 바로 제약주였다는 겁니다. 자, 다음 화면 보여드리겠습니다. 미국에서 시가총액 제약주 중에서 1위 기업이 바로 화이자라는 기업입니다. 여러분들도 다들 아시죠? 대표적으로 우리 남성분들 좋아하시는 비아그라를 만드는 회사라고 볼 수 있습니다. 미국 뉴욕시에 존재하고요. 바로 직원들은 7만 명이다. 이렇게 나와 있는데 미국에서 뿐만 아니라 전 세계에서 제약회사의 시가총액 1위 기업입니다. 화이자. 그리고 그 뒤를 따라서 2015년에는 화이자의 시가총액을 한번 따라잡은 적이 있는 기업인데요. 길리어드 사이언스라는 기업입니다. 자, 이 기업 뭐 하는 기업이냐고요? 항암 치료제를 만드는 기업이고 또는 간염 치료제를 만드는 기업입니다. 자, 2015년에는 이 화이자를 한번 따라잡은 적도 있는 이력이 있는 기업인 만큼 상당히 시총도 크고 미국의 제약주의 양대 산맥이라고 불릴 수 있는 기업들입니다. 근데 얘네들이 어떻냐고요? 지금 주가를 신고가 달리고 있습니다. 왜 그런지 한번 다음 화면으로 보여드리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자, 길리어드 사이언스가 최근에 세포 치료제인 카르마 파마라는 기업을 인수를 했다는 이야기가 나왔습니다. 바로 119억 달러를 119억 불을 인수를 했다라고 얘기가 나왔는데 이 카이트 파마라는 기업이 뭐 하는 기업이냐면 항암 치료제를 만드는 기업이었다는 거죠. 그만큼 지금 미국에서 이 시가총액 큰 기업이 항암 치료제 기업들을 인수하면서 지속적으로 좀 확장을 하고 있고 실제로 환자 세포를 암킬러로 바꾸겠다라고 하면서 미국에서 유전자 치료제를 최초로 첫 승인까지 했다는 겁니다. 지금 그만큼 사실 그동안 오바마 헬스케어 정책으로 인해서 제약주들이 성장을 했는데 그 이후에는 약가 규제라는 측면에서 지속적으로 좀 리스크가 적용이 했었습니다. 근데 이번에 트럼프 정부가 들어서면서 트럼프 케어라는 정책 아래에 미국의 이 신약에 대한 절차상 시간과 비용을 절약을 하게 되고 그래서 제약 바이오 산업들을 정부에서 지금 지원을 하며 제약 사업을 키우고 있습니다. 실제로 미국 시장에서는요. 그렇기 때문에 시가총액 1위와 2위 기업들이 전부 다 상승 랠리 달리고 있고 얘네뿐만 아니라 나머지 제약주들도 같이 뒤따라가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면 결국은 정부 차원에서 신약 허가를 받는 시간을 최소화시키면서 이런 부분들을 부각시킨다라면 당연히 관련된 종목들 올라갈 수밖에 없을 겁니다. 자, 근데 우리 길리어드 사이언스가 주가가 올라가게 됐고 실제로 항암 치료제 기업을 인수한다라고 했을 때 이거 우리나라 시장에도 이슈로 반영이 됐습니다. 어떻게 반영됐냐고요? 다음 화면 보여드리겠습니다. 우리나라에 상장되어 있는 기업입니다. 무슨 종목일까요? 신라젠이라는 기업인데요. 자, 혹시 여러분들 이 기업 어떤 기업인지 아시나요? 제가 온라인 공개 방송 오신 분들에게 8월 30일 날 정확하게 말씀드렸습니다. 길리어드 사이언스가 항암 치료제를 만드는 카이트 파마라는 기업을 인수했기 때문에 분명히 우리나라 시장에서도 항암 치료제를 만드는 또는 항암 치료제를 개발하는 기업이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을 거다. 상관관계로. 바로 이 신라젠이 무슨 기업이냐면 항암 치료제를 개발하는 기업 중에 하나입니다. 대표적으로 2015년에 미국 FDA에서 팩사백이라는 거에 대해서 간암 환자를 대상으로 임상 3상까지 허가를 받았었던 기업입니다. 그래서 길리어드 사이언스가 항암 치료제 기업을 인수하면서 이 종목 역시나 8월 30일부터 지금까지 주가가 108% 상승률이 나왔습니다. 그래요, 여러분들. 보이시나요? 미국 시장에서 움직이는 시가총액 큰 기업들이 우리나라 시장에도 그 이슈가 부각이 되면서 주가에 영향을 나오게 됩니다. 제약주는 바로 이렇습니다. 글로벌 시황과 업황에 대한 긍정적인 부분 그리고 신약 기대감에 의해서 주가가 상승을 하게 된다는 거죠. 자, 실제로 지금 미국의 노바르티스라는 기업이라든지 또는 바이오젠 같은
다 제약주들이 신고가 달리고 있다는 거 체크하신다라면 우리나라 시장에서도 역시나 제약바이오 산업을 좀 봐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걸 증명하다시피 다음 화면으로 보여드리면서 설명드리겠는데 나스닥 이 바이오 지수입니다. 이거는 나스닥에 상장되어 있는 기업들의 주가를 통합한 제약바이오 헬스케어 지수인데 실제로 지금 지난 6월 달부터 계속적으로 주가가 상승하는 모습이 보일 겁니다. 그래서 지금 미국의 제약회사들 주가 상승하고 있다는 거. 그러면 우리나라 증시에서도 당연히 반영이 될 텐데 화면 보여드리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자, 제가 IT와 제약주 설명드릴 때 이런 말씀 드렸죠. 정부 정책을 거스르지 말라고요. 자, 실제로 우리나라 정부에선 제약바이오 산업을 8천조 정도를 지원을 하겠다라는 바이오 육성 정책에 대해서 나왔습니다. 제가 이 부분에 대해서 사실 최근에 뉴스가 나온 부분이지만 2017년 4월 달에 나온 뉴스도 제가 캡처를 한 적이 있는데요. 그때 당시에 나왔던 게 제2차 제약바이오 산업을 육성하겠다. 9월 달까지 정책 의견들을 수렴을 하고 12월까지 계획안을 세운 다음에 2018년에 제2차 제약바이오 산업을 육성하겠다라는 정책이 나왔다는 겁니다. 이거는 무슨 의미일까요, 여러분들? 정부에서 지원을 하겠다라는 거고 내년까지 흐름을 봤을 때 제약바이오 산업들이 육성이 된다. 당연히 단순히 기대감에서 끝나는 게 아니라 정부가 지원을 해준다라면 펀더멘탈적인 측면도 늘어날 수밖에 없다는 거죠. 그러면 그동안 여러분들 IT와 게임주를 소개시켜드렸지만 단발성 이슈에서 끝날 겁니까? 이제는 저랑 긴 호흡으로 바라보셔야죠. 우라노스가 말씀드리는 종목들로 이제 여러분들도 이제 내년까지 내 계좌에 수익을 크게 줄 수 있을 만한 종목들 봐야 됩니다. 제약주에서 아마 찾아내실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자, 실제로 현재 이제 정부에서 보건복지부 장관이 박능우 장관 후보를 지명을 하면서 보건의료 분야에 계속적으로 추진을 하고 준비 작업을 하고 착수를 하면서 앞으로 제약바이오 분야에 대해서 계속적으로 지원을 하겠다라는 발언들이 나왔습니다. 자, 다음 화면 보여드리면 설명드릴게요. 실제로 그렇죠. 뭐 제약바이오 협회, 제약산업 글로벌 진출 무대를 건설하다 또는 뭐 신약 개발 제약산업 특화, 뭐 사업 공모, 정부 예산 지원, 지금 방지 뭐 이런 이야기까지들 계속 나오고 있다는 겁니다. 실제로 전 산업들이 수출액들이 감소했음에도 불구하고 제약바이오들은 지금 수출 규모가 계속적으로 시장 규모 자체가 좀 커지고 있다는 부분들은 제약 산업들이 계속적으로 발전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과거부터 사실 우리나라는 뭐 화공업이라든지 또는 석유화, 전자공학, 반도체로 이렇게 하나하나 시대가 흘러갔었는데 점차 최근에는 ICT 쪽으로 가고 있죠. 근데요, 여러분들, ICT 분야보다 시장 규모가 큰 거는 제약 산업입니다. 그래서 정부는 이 제약 산업을 절대 놓치지 않을 거고 정부 지원을 하게 될 겁니다. 자, 그다음 화면 보여드리겠습니다. 그러면 결국은 지금 우리나라에서 제약산업 종합발전 계획을 세우게 될 거고 9월 달까지 의견 수렴을 하고 12월 달까지 계획안을 세운 다음에 2018년부터 육성 산업을 한다라고 했죠. 그러면 앞으로 긴 호흡으로 바라볼 종목들을 찾아봐야 되는데 어떤 종목을 찾아봐야 될지 제가 하나하나 좀 예시를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종목 무슨 기업일까요? 여러분들도 다들 아시는 시가총액 1위 기업 셀트리온이라는 기업입니다. 최근에 정말 왈가왈부 말이 많았습니다. 뭐 공매도 문제로 인해서 셀트리온 주주들이 거래소에 이전하자, 이전 상장하자라는 이야기도 나왔었고 실제로 뭐 지금 금융위에서는 뭐 자꾸 거래소를 옮기냐, 코스닥에 있어라, 아니면 뭐 통합 거래소를 만들겠다, 뭐 이런 이야기들까지 많이 나왔었는데 사실 이 셀트리온이 여러분들 최근에 뭐 왈가왈부 말이 많았었지만 정말 실적에 의한 주가 상승입니다. 왜 그럴까요?
과거에는 램시마에 대한 부분들이 약간 악재로 반영이 됐었습니다. 셀트리온에서 만든 이 약인 램시마가 화이자에서 목표를 하향을 하면서 램시마에 대한 수출이 조금 아마 실적이 감소가 될 거라고 여러 가지 좀 안 좋은 소문이 돌았었는데 실제로 오보였다라는 거. 화이자에서 램시마에 대한 목표를 하향을 한 게 아니라 오히려 지금 수출이 잘 되고 있다는 부분에서 악재가 해소가 되면서 올해 상반기부터 주가가 상승을 했습니다. 실적에 대한 근거치죠. 화이자에 대한 수출이 늘어나니까 당연히 매출은 늘어날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최근에는 무슨 상황이 있었습니까? 이 셀트리온의 바로 유방암 치료제인 허준마라는 이 약이 신약입니다. 바로 바이오시밀러인데요. 이 바이오시밀러가 시장에서 부각이 되고 있습니다. 실제로 지금 유럽에서는 이 삼성 바이오로직스와 셀트리온의 경쟁이 붙었다라고 얘기가 나오면서 셀트리온이 상대적으로 좀 지지 않냐라는 평가가 나오지만 현재 미국에서는 이 허주마라는 바이오시밀러가 미국의 수출을 또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다 보니까 실적에 대한 근거치로 인해서 주가가 상승을 하고 있고 오늘장까지 급등이 이어졌습니다. 그러면 제가 게임주를 설명드릴 때도 펀더멘탈이 강한 종목들이나 앞으로 주가 상승이 기대가 될 종목들은 어떤 수급이 들어온다고 했죠? 기관과 또는 외국인들이 산다라고 했을 겁니다. 자, 다음 화면 보여드리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자, 간단하게 말씀드려서 바이오시밀러 사업을 하고 있는 기업이고 화이자의 램시마 시장 점유율 목표 하향에 대해서 루머가 있었는데 해소가 되면서 실적에 근거된 주가 상승이 나왔고요. 그리고 최근에는 유방암 치료용 이 바이오시밀러가 미국에서 허가 신청을 진행 중이라는 이야기로 역시나 앞으로 중장기적인 실적이 증가될 전망으로 인해서 올라갔습니다. 자, 그러면 수급을 봐야겠죠? 자, 보세요. 제일 앞에 개인들의 수급이 있나요? 없습니다. 왜요? 결국은 이 연기금들이 매수를 하고 있다는 건 앞으로 중장기적으로 램시마나 허주마에 대한 실적 증가에 대한 부분들을 기대를 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우리 투자자분들이 다시 한번 좀 설명을 드리겠는데 기관계 수급에서 여러분들은 어떤 게 가장 중요할 것 같으세요? 금융 투자일까요? 보험일까요? 또는 투신일까요? 은행일까요? 아니면 연기금일까요? 국가 지자체일까요? 아마 많은 분들이 금융 투자에 대한 물량들을 보고 금융 투자 쪽에서 계속 매수를 해주는데 기관 매수세가 들어오는데 괜찮은 종목 아닌가요? 라고 물어보실 수 있을 겁니다. 근데 여러분들 속고 있는 겁니다. 금융 투자는요. 증권사 자기 계정 물량이고요. 초단타성 프로그램 매매입니다. 자, 실제로 주가에 장기적인 흐름으로 들어오는 게 아니라 정말 단기간적인 흐름으로 보고 들어오는 물량들이라 금융 투자 물량들이 중요한 게 아닙니다. 역시나 국가 지자체 또한 마찬가지죠. 사실 국가 지자체도 프로그램 매매 성향이 상당히 강합니다. 기관계 수급에서 가장 중요한 거는요. 투신과 연기금 물량이 될 겁니다. 투신, 여러분들이 아시는 바로 펀드입니다. 펀드 자금 운용들, 바로 펀드 운용 자금들이 투신이고요. 연기금은 여러분들도 알고 계시는 연금과 기금입니다. 얘네들은 종목에 대한 성장성, 실적에 의한 근거치로 인해서 들어오는 물량들이라고 보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시장에 주도주고 앞으로 성장성이 보이는 종목들만 들어온다는 거죠. 자, 그래서 셀트리온이 지금 수급이 외국인들과 기관들이 주도적으로 사주면서 시장 주도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자, 사실 지금 우리 개인 투자분들 이 셀트리온 갖고 계신 분들 별로 없어요. 물어보니까 너무 무거운 종목 아닌가요? 또는 저렇게 올라갔는데 더 올라갈까요? 라고 물어보시면서 못 잡고들 계십니다. 하지만 저런 종목들 내 계좌에 있어야 되고요. 실제로 주식시장에서 수익 보는 사람들은 이런 종목들 매집을 했습니다. 저는 우리 시청자분들에게 저 온라인 공개방송 오셨던 분들에게 셀트리온 3월 달부터 매집하고 가라고 했었던 종목입니다. 자, 여러분들 좋아요. 셀트리온 없어도 좋습니다. 제가
더 좋은 종목 소개시켜 드릴 거니까요. 자, 그러면 다음 종목 또한 예시로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종목은 여러분들 아시는 기업이죠. 작년 정말 핫했던 기업입니다. 삼성 바이오로직스라는 기업입니다. 자, 삼성 계열사의 바이오 시밀러 회사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대표적으로 이제 뭐 휴미라라든지 또는 엠브레 같은 이런 뭐 제약 사업들을 하고 있는데, 이 기업 또한 지금 주가가 상승한 이유는 단순히 기대감이 아니라 성장성에 의한 펀더멘탈이 강하면서 주가가 상승을 했던 겁니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셀트리온이 지금 유방암 치료제인 허주마 바이오시밀러를 미국에서 승인을 받고 있다라면 이 삼성 바이오로직스는 유럽 시장에서 승인을 진행 중입니다. 유럽은 삼성 바이오로직스, 미국은 셀트리온. 이렇게 양대 산맥, 바이오시밀러의 양대 산맥이 지금 경쟁 구도를 갖고 있는데요. 그렇기 때문에 유럽 시장에 대한 진출로 인해서 앞으로 중장기적인 실적이 증가될 전망이다 보니 주가가 상승을 하고 있다는 거죠. 자, 보겠습니다. 다음 화면. 자, 삼성그룹의 바이오 사업 지주회사고요. 자회사인 삼성 바이오에피스가 이 항암 바이오시밀러 유럽 시장에 대한 선점을 기대되면서 기대감 플러스 펀더멘탈에 의한 주가 상승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럼 펀더멘탈 강한 종목은 어떤 수급이 들어온다고요? 자,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보겠습니다. 자, 바로 연기금과 투신 쪽에서 매집을 하고 있는 종목들. 이런 녀석들이 바로 펀더멘탈 강한 종목들이고, 시장이 주가가 빠지더라도 또는 증시가 흔들릴지라도 이런 종목들은 쉽게 흔들리지 않고 큰 매물들이 나오기 어려운 종목들입니다. 자, 실제로 개인들의 수급이 없는 종목이죠. 이 종목이 계속적으로 올라갈 때마다요. 자, 그렇습니다. 정말 이 주식시장에서 수익을 보고 있는 사람들은 이런 종목들의 저점에서 선침해서 크게 수익을 보고 있고, 단순히 오늘 하루 이틀 잠깐 수익 보는 게 아니라 제약주들은 긴 호흡으로 크게 수익을 노려보셔야 된다는 겁니다. 자, 여러분들 그동안 제약주들 단순히 주가가 급등 나오는 종목들이다, 또는 기대감에 의해서 주가가 상승을 한다 라고들 알고 계셨을 텐데, 여러분들이 그동안 알고 있었던 부분들을 전부 다 저는 깨드렸습니다. 제약주가 단순히 기대감으로 가는 게 아니라, 단순히 신약 기대감으로 가는 게 아니라 성장성을 뒷받침된 종목들이 충분히 있다라는 겁니다. 이런 종목들은 급등이 나왔다가 폭락으로 이어지는 게 아니라 추세적으로 계속 상승을 하게 됩니다. 자, 그러면 저는 오늘 여러분들에게 앞으로 이 제약주 중에서 실적을 기반으로 해서 잠깐 상승하는 게 아니라 앞으로 2018년까지 좀 긴 호흡으로 대세 상승할 수 있을 만한 종목이 어떤 게 있을지, 그 부분들을 여러분들에게 이제 알려드리려고 합니다. 자, 근데 오늘도 역시나 지금 강의를 하다 보니 시간이 없다라고 합니다. 자, 그래서 오늘 이 방송 끝나고 바로 온라인 공개 방송에서 제가 오늘 제약주에 대한 부분들을 오늘 방송상에서 설명드리지 못한 제약주 공개해 드릴 테니까 잠시 뒤에 온라인 공개 방송에서 공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제약주에 관한 유익한 강의 듣고 오셨습니다. 네, 정부에서 제2차 제약산업을 육성하겠다는 발표를 한 만큼 이 제약주는 기대감뿐 아니라 펀더멘탈도 아주 강하다 하고 볼 수 있겠는데요. 따라서 단발적인 이슈가 아닌 만큼 안정적이고 장기적으로 봐도 좋은 흐름 나타낼 수 있는 앞으로 제약주 관심 업종에 넣어두시고 전문가님의 투자 조언 챙겨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관련 기업으로는 길리어드 사이언스, 셀트리온, 삼성 바이오로직스 이렇게 제시해 주셨고요. 또 수급을 살펴볼 때 투신과 연기금의 물량 함께 체크해 보시면 좋다는 그런 투자 팁까지 챙겨가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이어서 온라인 무료 방송에서도 말씀 이어간다고 하시는데요. 전문가님 어떤 주제로 해주실 건지 다시 한 번 더 소개해 주시죠. 네, 사실 우리 투자자분들이 이 제약주에 대해서 좀 많이 착각들 하고 계십니다. 급등이 잘 나오는 종목이다. 기대감에 의해서 주가가 상승을 한다라고들 하고 계시는데 사실 제약주도 펀더멘탈에 의해서 주가 상승하는 종목들이 충분히 있습니다. 근데 제약주가 너무나 많아요, 사실. 나열을 하자라면 100종목도 넘게 나열을 할 수 있는데 그래서 여러분들이 정말 제약주 어려운데 어떤 종목 잡아야 되지? 아마 모르실 겁니다. 오늘 온라인 공개 방송에서는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이 잘 모르겠는 이 제약주에 대해서 조금 더 파헤쳐 드릴 테니까 앞으로 펀더멘탈이 강하고 향후 대세 상승까지 좀 노려볼 수 있을 만한 이 제약주에 대해서 공개를 해드리겠습니다. 오늘 온라인 공개 방송에 오셔서 전부 다 받아가시길 바라겠습니다. 오늘 방송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